나이 드니까 사람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으신가요? 연락처엔 수백 명이 저장돼 있는데 정작 오늘 밤 한 통화라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붐비던 내 주변이 언제부터인가 조용해졌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달랐잖아요. 매일 누군가와 수다 떨고 싶어서 안달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딜 수 없이 외로웠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누군가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귀찮아집니다.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혹시 내가 냉정해진 걸까요? 아니면 성격이 변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만 겪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사실 중년 이후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진짜 이유를 듣고 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이 고독이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성숙의 증거라는 걸요. 특히 7번째 이유는 정말 놀라울 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은 대단한 성장의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먼저 이런 변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실제로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40대, 50대들이 하나둘씩 솔직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동창회 갔다가 너무 후회했다. 모임 참석하고 나면 왜 이렇게 허무할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라는 고민들이 끊이지 않아요. 특히 충격적인 건 이런 댓글이에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만났는데 3시간 내내 자기 자랑만 하더라. 집에 와서 며칠 동안 우울했다는 이야기나 회사 모임에서 다들 웃고 떠들었지만 정작 나는 혼자인 것 같았다는 고백들이 수백 개씩 올라와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경험 후에 느끼는 자괴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상해진 건가라며 자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가짜 웃음 짓고 있는 내가 너무 싫다며 울분을 토하는 글들도 자주 보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런 현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년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0대 이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려 73%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전만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이들 중 85%는 내가 까칠해진 건 아닐까라며 자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오히려 건강한 성숙의 신호라고 말해요. 까칠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독립을 선언한 거라는 뜻이거든요. 더 이상 남들 눈치 보며 가면 쓰고 살기 싫어하는 건강한 본능이 깨어난 거예요. 20대, 30대 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건 결함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선택차회적 사회화라고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무작정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정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책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가지 이유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부터 들어보시면 내가 정상이었구나 하실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정적 에너지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땐 몰랐거든요.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상처받고 또 일어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서 깨달아요. 내 감정 에너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구나.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하루 종일 쓰다 보면 어느새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는 건 엄청난 감정 투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하고 때로는 오해도 풀어야 하죠. 20대였다면 뭐 어때 해보자 했을 텐데 지금은 달라요. 특히 상처받았을 때 회복 시간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젊었을 땐 며칠이면 털고 일어났는데 이제는 몇 달씩 끌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뇌과학자들도 이걸 뒷받침해요. 중년기엔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더 신중해진다고 해요. 무분별한 감정 소모를 막으려는 본능적 자기 보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유는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요. 바로 진정성에 대한 갈증이에요. 젊을 땐 몰랐거든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표면적인 이야기만 오가도 그럭저럭 재미있었어요. 날씨 얘기, 드라마 얘기, 남의 험담까지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대화가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2시간 넘게 떠들고 와도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마치 배부른데도 영양실조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봤더니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중년기엔 자아 정체성이 확고해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가면 쓰고 하는 대화가 점점 피곤해지는 거죠. 특히 모임에서 벌어지는 자랑 경쟁 보세요. 누구는 아이가 어느 대학 갔다, 누구는 집을 샀다, 여행을 갔다. 예전엔 그냥 들어줬는데 이제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하려고 만났나? 더 힘든 건 연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에요. 관심 없는 얘기에도 와 정말 하면서 리액션 해야 하고 내 진짜 속마음은 꽁꽁 숨겨야 하고요. 이런 사교성 연기가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몇 년씩 계속되니까 정말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해요. 얕은 관계 10개보다 깊은 고독 하나가 낫다고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성숙한 판단력의 결과예요. 하지만 세 번째 이유는 더 절실해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말이에요. 40대 넘어서면서 갑자기 깨닫게 되거든요. 아, 내 인생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요. 20대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친구랑 새벽 3시까지 수다 떨어도 괜찮고 별 의미 없는 모임도 그냥 나갔고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무서워져요. 50살이라면 평균 수명까지 한 30년 남았는데 실제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시간 하나하나가 정말 아깝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는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보내는 2시간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책 한 권 읽거나 좋아하는 드라마 보는 게 훨씬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에너지도 충전되고요. 실제로 시간 경제학에서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한답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줄 건지 말이에요. 그런데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어요. 바로 과거에 쌓인 상처들 때문이에요. 20대, 30대 때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중에는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뼈아픈 경험들을 하게 되죠. 믿었던 친구가 뒤에서 나쁜 말을 했다거나 힘들 때 연락했는데 차갑게 돌아섰다거나요. 특히 직장에서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승진을 위해 나를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의 그 충격이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35세 이후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3번 이상의 깊은 인간관계 상처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상처는 뇌에서 물리적 고통과 똑같은 영역을 자극한답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진짜로 아픈 거예요. 우리 뇌는 똑똑해서 이런 아픔을 다시 겪지 않으려고 자동으로 방어 시스템을 가동시켜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가 냉정해져서가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보호인 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중년 이후에는 이런 방어 본능과 함께 완전히 다른 변화도 일어나거든요. 바로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20대 때는 친구가 이 영화 진짜 재밌어 라고 하면 그래, 나랑 취향이 다르긴 한데 한번 봐볼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 그래. 나는 그런 장르 안 따.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려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40세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쌓아온 나만의 기준과 루틴이 있는데 굳이 그걸 깨면서까지 남에게 맞춰야 하나 싶은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가 우리 이번 주말에 등산 어때? 라고 제안하면 젊을 때는 좋지, 새로운 경험이야 이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등산화도 없고 일찍 일어나야 하고 근육통도 올 거고 결국 나는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라고 정중히 거절하게 되죠.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성숙함의 표현이거든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중년이 되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나는 시끄러운 곳보다 조용한 카페가 좋고 새벽 6시에 만나자는 약속보다는 오후 2시 브런치가 훨씬 편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기존 관계들이 어색해지기 시작하죠. 회사 동료들과는 더 이상 공통 주제가 없고 자녀를 통해 만났던 학부모들과도 연결고리가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부장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 역할도 줄어들고 그럼 이제 나는 뭔가요?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단순히 일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린 충격 때문이거든요. 더 심각한 건 새로운 나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혼란이에요. 40년간 회사원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취미를 찾으라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기존 친구들과 만나도 뭔가 이상해요. 예전처럼 회사 얘기, 아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럼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줄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새 친구 사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젊을 때처럼 무작정 다가갈 용기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로 즐길 줄 아는 능력이에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로웠잖아요. 누군가 봐줘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계속 연락하고 만나야 할 것 같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주말에 혼자 카페에 앉아 책 읽는 시간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내 기분 신경 쓸 필요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니까요. 심리학자들이 이걸 고독 향유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중요한 건 외로움과 고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억지로 참는 거고 고독은 선택해서 즐기는 거거든요. 실제로 50대 이후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80%가 혼자만의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답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예전엔 친구들이 안 만나주면 서운했는데 이제는 괜찮네, 나도 바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무리해서 억지로 어울리기보다는 진짜 마음 맞는 몇 명과만 깊게 지내고 싶어져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과연 문제일까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이 드디어 성숙해졌다는 증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정 에너지를 아껴 쓰는 법을 알게 됐고, 진짜 관계만 원하게 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도 배웠죠. 가치관이 확고해졌고, 변화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도 알게 됐고요. 이 모든 건 성장의 신호예요. 어린 시절엔 무작정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친구가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필요해진 거예요. 억지로 웃으며 시간 보내기보다는 마음 편한 사람 몇 명과 깊게 지내고 싶어진 거죠. 중년의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자유로움이에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정상이고 건강하고 지혜로워진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고 있는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어른들의 공통된 이야기거든요. 중년 이후 관계에 대한 당신만의 경험은 어떤가요?